별의 진화랑 원소의 생성인데 수소행용합을 좀 더 설명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하지 말자고. 그럼 이따가 예제 풀기 전에 일단 여기 파트 끝내고 수소행용합 추가로 해야지. 여기 뭔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으면서도 어렵게는 못하니까 애매하긴 한데. 자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 별의 탄생과 별에서 만들어지는 원소 얘기를 할 거예요. 별의 특징. 별의 특징 안에 이제 별의 진화랑 원소의 생성이 있는데 주계열성이란 말은 핵융합 과정에 따라서 점점 별의 형태가 변한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얘네가 어떤 특정 상태가 고정돼서 더 이상 무언가 변화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얘가 시간에 따라서 점점 변한다. 근데 그 변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별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이자 또는 연료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 안에서는 별의 질량에 따라서 진화 과정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단 이 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원소로 두 개를 구분하자면 철보다 가벼운 원소랑 그리고 철의 생성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일단 새로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건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근데 이 별의 질량이 태양 정도냐 아니면 태양보다 무겁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물론 태양보다 가벼운 별들도 있지만 걔네들은 논외로 치고 일단 질량이 태양 정도면 탄소랑 산소까지 만들어진다. 탄소랑 산소까지 만들어진다. 이걸 기억해줘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건 다 똑같아요. 자, 일단 수소랑 헬륨이 들어있을 텐데 헬륨을 잠깐 넘어가고 중심부가 있을 거야. 자, 여기에서는 수소가 있을 거고 중심부에서는 수소와 헬륨이 들어있을 거야. 그죠? 자, 근데 얘가 연소가 계속 일어나면서 수소 원자력 4개가 헬륨 원자력 1개가 점점 만들어지면서 헬륨의 수가 점점 늘어나겠죠. 자, 헬륨의 수가 점점 늘어날 거야. 가운데 무거운 원소인 헬륨이, 바깥쪽에는 아직 남아있는 수소들이. 자, 이러면서 점점 갖고 있는 수소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 수소의 정확한 크기 비교라기보다는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수소의 층은 점점 그림 그리기 왜 이렇게 어렵냐. 수소층은 점점 얇아질 거고 헬륨 중심부는 커질 거야. 이거 좀 과장해서 드리면. 자, 근데 거의 대부분의 수소가 헬륨이 됐어. 중심부의 수소가 다 헬륨이 됐어. 그러면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온도는 뭐 1000만도 이상일 수 있지만 연료로 쓸 수소가 더 이상 없는 거잖아. 여기는 수소가 있겠네요. 연료로 쓸 수소가 없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핵융합 반응이 없어지죠. 자, 내부 압력은 핵융합이 만들어낸대 말했어. 내부 압력은. 그럼 이제 수소 핵융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니까 중단되었기 때문에 내부 압력은 이 밀어내는 힘은 점점 약해지게 된다. 자, 여기서는 셌겠죠? 셌을 거야. 이렇게. 근데 이때는 어때? 약해졌다. 근데 중력의 크기는 그대로겠죠? 별의 질량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중력은 그대로 세게 작용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평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렇게. 중력은 그대로고 내부 압력이 약해졌으니까 어떻게 된다? 중심부가 수축하게 된다. 이것을 중력에 의한 수축, 중력 수축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 얘기했듯이 별의 탄생에서도 얘기했듯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밀도가 커지고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자, 온도가 올라갔어. 1000만도였는데 1000만도 이상으로 점점 올라가게 돼. 자, 그러면서 여기가 1000만도보다 올라가게 되면 그 바깥쪽에 있던 수소층도 가열하게 됩니다.
수소층도 가열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수소 횡령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자, 중심부는 수축하고 바깥층은 수소 횡령합 반응이 일어나. 그럼 얘를 좀 확대해서 그려보면은 중심부는 내부 압력이 약해지고 중력은 세게 작용하니까 여기는 수축한다. 그쵸? 여기는 헬륨만 들어있죠. 중심부는. 근데 여기 수소층은 바깥쪽에 있는 수소층은 중심부보다는 밀도가 낮고 바깥쪽에 있어서 질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대부분의 질량은 중심부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의 중력은 여기보다 약하겠죠. 중력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상대적으로 약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수소 횡령합이 일어나고 있죠. 자, 여기서 수소 횡령합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기서의 내부 압력은 중력의 영향보다 클 거야. 그래서 팽창하게 된다. 자, 얘 커지게 되면은 별이 팽창하면서 크기가 커져. 근데 얘네는 그대로인데 크기가 갑자기 커지게 되면은 표면의 온도가 떨어집니다. 이때를 적색 거성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 진행돼. 중력 수축이 계속 진행돼. 그러면은 중심부 온도가 1억도 이상이 되겠습니다. 10배가 됐어. 원래 온도에서 1억도가 됐어. 1억도가 됐어. 그럼 그때부터는 헬륨 횡령합이 시작된다. 헬륨 횡령합이 시작된다. 그럼 얘네가 모이면서 탄소, 산소와 같이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얘네가 헬륨 횡령합이 일어나기 위해선 질량이 충분해야겠네. 그래야 수축이 일어날 테니까. 계속 보자. 자, 그래서 얘 헬륨 횡령합이 일어났고, 지금 네, 화면에 트위터가 지금 이 상황에서 수소층은 점점 얇아지게 되고 여기 수소층, 여기 중심부였던 헬륨층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탄소, 산소가 만들어지겠네요. 그쵸?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자, 이제 중심부에서 대부분의 헬륨이 탄소로 바뀌면 뭐 산소, 일부 산소도 있겠고 탄소로 바뀌게 되면 이제 얘네가 탄소 횡령합 반응을 일으켜야 돼. 근데 여기의 온도가 탄소 횡령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뜨겁지가 않아. 충분히 뜨겁지가 않아. 중력 수축이 일어났지만 충분히 뜨겁지가 않아. 질량이 그 정도가 안 되거든. 그 정도가 안 되거든. 그만큼 상승하지 못해서 뭐가 되냐? 그럼 중단, 아예 중단. 자, 그러면은 바깥쪽은 횡령합 반응은 중단됐는데 중단됐지만 팽창해버립니다. 정확히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제 쌤이 이제 그 지구과학 원인과 투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쌤이 아직 정확히 보지 못했거든요. 그 부르는 말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수태인가 하는 게 일어나지 않아서 수태압이 갑자기 강해졌다 하던가 얘네를 이끌어내는 중력의 크기보다 얘를 밀어내는 다른 압력이 있어서 그 압력 때문에 빵 하고 밀려났다라고는 설명하거든요. 쌤이 얼핏 본 거로는. 근데 자세한 설명은 지금 쌤이 기억나지가 않아서 일단 얘가 갑자기 왜 팽창했는지는 나중에 쌤이 자료를 보고 뭐 쉬는 시간이나 자료를 보고 다시 설명할게요. 어쨌든 별의 바깥층이 팽창한다. 여기 수소층이 팽창해서 멀리 날아간다. 자, 여기 수소 기체가 멀리 날아가게 되면은 우주 공간을 퍼져나가서 성운이 된다. 성운이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앞에서 말했던 성운. 그 성운이 된다. 이 성운에서는 이 성운의 중간에는 이 중심부들 탄소, 산소가 뭉쳐 있는
중심부가 남게 된다. 이 중심부는 충분히 뜨겁지만 핵융합은 일어나지 않아서 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백색 매성이라고 하는 별이 됩니다. 영어로는 드워프 스타라고 하는데, 드워프 스타. 여기서 외가 왜소하다, 작다의 외입니다. 너무 작아요. 근데 충분히 밝고 뜨거워서 볼 수는 있어요. 맨눈으로 보기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백색의 성과 행성상 성운, 주변에 행성 형태의 성운이 남는다.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이런 식으로 최후를 맞이한다. 자, 그럼 태양보다 엄청 무거운 별들은 어떻게 될까? 태양의 10배 이상의 별. 대부분의 반응은 똑같아. 여기까지는 똑같아. 자, 탄소 핵융합 반응까지는 똑같이 진행해요.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 만들어. 다 써. 그러면 중립수축 돼. 중립수축이 일어나서 헬륨이 탄소 원자핵까지 만들었어요. 자, 근데 헬륨 고갈 다 됐는데도 중력 수축이 진행됩니다. 충분히 무거워서. 자, 그럼 앞에서 그렸던 그림에서는 지금 3가지 층이었다면, 자, 이제는 4가지 층 이상으로 진행되는 거지. 수소층, 헬륨층, 그다음에 탄소층, 탄소 안에 뭐 산소, 마그네슘, 산소 전에 네온, 탄소 뭐 네온 정확히 뭐 기억 안 나지만 마그네슘, 뭐 황, 요소, 마지막 철. 양파 껍질처럼 1, 2, 3, 4, 5, 6, 7, 8 대략 8개 층이었나? 7개에서 9개 층이 만들어집니다. 7개에서 9개 층. 마지막엔 철까지 만들어진다. 중심부가 수축하고 온도 올라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산소 만들어진 다음에 또 수축 일어나 네온 만들어져, 수축 일어나 마그네슘 만들어져, 수축 일어나 황, 규소. 얘네가 계속 만들어지다가 규소랑 규소가 나중에 융합하는 규소 핵융합 반응이 되면은 가장 안정한 원소인 철 56. 여기서 56은 원자 수. 양성자랑 중성자의 수가 56인 철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별의 크기가 매우 커진다. 자, 이제 중심부에서 철까지 생성되게 되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력 수축은 일어날 수 있어. 계속해서 얘네를 수축시킬 수 있는데 온도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철 원자에서 더 무거운 원소로는 생성되지 않아. 자, 그러면 얘네는 계속해서 줄어들려고 하고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못하고, 그럼 내부 압력은 거의 없으니까 얘네가 계속해서 쪼그라들다가 어느 정도 임계점이 지나면, 얘네가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이 지나면 빵 하고 터질 거야. 자, 터지면서 중성자별과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서 중성자별을 남기거나, 아니면 그것도 남기지 않는 블랙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뭐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얘가 별이 되는데, 별의 질량에 따라서 태양 정도는 이제 그냥 진행되다가 백색 내성이 남고, 행성상 성운과 백색 내성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여기는 철 원자핵까지 만들고, 여기서는 초신성 폭발과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 근데 블랙홀도 초신성 폭발을 동반하는지는 지금 기억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블랙홀 주변에는 성운이 없다는 건 기억하는데, 자, 근데 이 폭발하는 과정 봅시다. 이 폭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빵 하고 터지면서 이 중심부 근처에 있던 원자들까지 날아가는데, 중심부 전체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중심부 근처에 있는 애들도 날아가는데, 뭐 그때 철, 규소 이런 애들이 서로 막 꽝 하고 엄청 세게 부딪혀. 그러니까 핵융합할 때보다 더 큰 에너지를 받는 거야.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폭발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겨요. 자,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구리, 금, 은, 백금, 우라늄 이런 애들은 전부 초신성 폭발 과정으로 인해 생겨난 원소들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이런 애들이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거냐?
당연히 별에서 생성된 원소가 방출되면서 만들어진 거다. 앞에서 태양 정도의 질량의 별은 얘네가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헬륨 만들었다가 다 쓰면 이렇게 점점 커지고, 또 얘네가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다 쓰면 커지고, 중력 수축이 일어났다가 이제 안 되네? 그럼 확 커지면서 성을 만든다 했죠. 그때 방출하는 애들이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헬륨에서 탄소, 산소까지 방출할 거고, 이제 여기서는 초신성 폭발로 여기 철까지, 그 다음에 철에서 더 무거운 원소들 방출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파트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봤고요. 두 번째 파트 태양계랑 지구. 자, 태양계는 언제 만들어졌냐? 약 50억 년 전. 우리 은하인데 이거 띄어쓰기가 붙어쓰기예요. 붙어쓰기. 우리 은하가 애초에 개별적인 고유 명사 형태라서 우리 은하라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인 것처럼 우리 은하예요. 여기 붙여야 돼요. 자, 50억 년 전 우리 은하 나선팔에서 초신성이 폭발했대. 근데 그 주변으로 퍼져나간 원소들이 포함된 성운이 수축하면서 태양계가 만들어졌대. 자, 그래서 원시별의 형성까지 똑같아. 원시별의 형성까지 똑같이 진행되는데 얘네가 이제 성운이 밀도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수축한다 했잖아. 그래서 얘네가 원시별을 만들면서 회전을 하게 돼. 근데 이 성운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지들끼리 뭉치기엔 충분한 사이즈의 규모라면 우리가 행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의 원시적인 형태가 만들어진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이 아마 흑백에다가 되게 작아서 보이기 어렵겠지만 지금 여기 있는 그림 참고해서 봐주자면 태양계 성운이 먼저 만들어진다. 충격으로 안정한 상태의 거대 성운의 밀도가 변한 부분을 중심으로 수축하면서 회전하고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원반이 만들어진다더라.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밀도가 높아지면서 원시 태양이 형성된다. 앞에서 얘기했던 원시별. 두 번째, 성운이 수축하면서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자, 보통 이제 피겨 스케이팅 원리 하면서 설명하는 것 중 하나인데, 팔을 벌려서 돌고 있다가 팔을 좁히게 되면은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 자, 얘를 이제 나중에 역학과 에너지 2학년 2학기 때 수강하게 되면은 되게 고차원적인 내용인 각 운동량 보존이라는 거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지금은 반지름이 작아지면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 정도로 일단은 기억해주세요. 자,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면 얘네가 빨라지게 되면은 얘가 좀 더 멀리 퍼지게 될 거야. 우리가 엄청 빨리 돌리면 얘네가 넓어지게 되는 그런 장난감이 있었을 거야 옛날에. 뭐였지? 뭐 이렇게 하다가 빨리 돌리면 샥 하고 돌리면 얘네가 싹 오므라들면서 커지는 거 있었어요. 나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있었어요. 자, 빨라지면서 원반처럼 납작해진다. 이 주변부 물질이 퍼져나가서 납작한 원시 원반을 만든다. 자, 이 원시 원반 속에서 원시 태양은 그대로 진행되고, 이 원반 속에서 입자들이 서로 결합하고 충돌하고 하면서 미행성체를 만든다. 행성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작고, 그렇다고 얘네를 그냥 작은 돌멩이들로 치부하기에는 좀 큰 애매모호한 사이즈. 우리가 알고 있는 소행성 정도의 약간 원시적인 형태, 소행성들의 원시적인 형태. 자, 이런 원시적인 형태의 애들이 엄청 여러 개 있을 텐데, 이런 애들이 서로 계속 부딪히면서 커져.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의 원시적인 형태가 된다. 자, 원시 태양 중심부에서 이제 수소행성학 반응이 시작되고, 이 미행성체들이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원시 행성을 만든다.
자, 아직 미행 성체는 많이 남았고 원시행성이 만들어지면서 얘네가 다시 또 미행 성체랑 충돌하면서 크기가 더 커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이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뭐 태양계 역시 끝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점 하나는 이런 거겠죠. 일단 뭐 궁금한 쌤이 궁금한 점은 쌤이 궁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왜 수금지화 화성까지는 암석형 행성이고 목토천해까지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는 왜 기체형 행성인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나요? 자, 일단 우리가 수금지화랑 목토천해로 구분하는 두 행성의 큰 차이점은 뭔가요? 큰 차이점. 그러니까 지금 태양계 8개 행성을 두 분류로 분류했을 때 왜 수금지화와 목토천해로 분류하는가? 두 개를 분류하는 기준이 뭘까요? 고체. 고체랑 기체. 고체랑 기체. 뭐가 고체랑 뭐가 기체예요? 수금지와 고체.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성을 이루는 주성분의 상태가 태양이 있을 때 수금지화, 목토천해. 자, 얘네를 두 개를 비교를 한다면 일단 주요 구성 성분이 무엇인가? 주요 구성 성분이 무엇인가? 주요 구성 성분. 수금지화는 암석형으로 돼 있어요. 뭐 암석들. 이 암석은 보통 규소, 산소 이런 애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부 금속들, 뭐 철, 니켈, 기타 등등. 자, 근데 목토천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스형 기체들이다. 어떤 기체? 별을 만들다만 찌꺼기들, 수소랑 헬륨, 얘는 굳이 안 적을게요. HHD. 그다음에 메테인, 뭐 아니면은 이산화탄소, 운이 좋다면 물 이런 애들. 주요 구성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럼 왜 이렇게 나눠지나? 왜 이렇게 나눠지냐? 자, 태양과 가까운 곳은 얘네가 가벼운 물질보다 무거운 물질이 더 많아요. 밀도가 큰 애들. 가벼운 애들은 이렇게 빠르게 돌면서 더 먼 곳으로 퍼져나가게 될 거고, 무거운 애들은 걔네보다 덜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태양이랑 가까운 곳은 비교적 무거운 애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 태양과 먼 곳은 비교적 가벼운 애들, 얼음, 메테인, 물이나 메테인 이런 애들이 남아서 가벼운 물질이 남아서 미행성체 만들게 된다.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는 무거운 물질 뭉쳐져서 지구형 행성들, 얘네들은 이제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을 목성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주요 구성만으로 구분했는데 구성 말고 크기로 구분해 봅시다. 크기. 여기서 제일 큰 크기가 누구죠? 수금지화 중에서 제일 큰 행성. 말고? 화성? 화성이 지구보다 작지 않나? 조금 작을 텐데. 크다고? 금성은 지구보다 많이 작아요. 0.5배? 지구가 제일 커요. 근데 지구가 제일 큰데 얘네에 비해서 작아요. 비교적 작아요. 비교적 작은. 그럼 얘네 크기 어때요? 목성의 경우 엄청나게 크죠? 커요. 목성이 엄청나게 큰 거지. 사실 목성이 좀 이상할 정도로 큰 거긴 해요. 얘가. 뭐 넘어갈게 일단은 넘어가야 돼. 뭐 밀도도 있을 수 있고. 밀도는 굳이 적을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밀도는 얘네가 높으면 얘네는 낮다. 그다음에 고리의 개수, 고리 유무. 고리 어때요? 수금지와 고리 있나요? 고리 없어요.
고리가 없는 이유는 아마 쌤이 이거 예전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로슈 한계라는 게 있어서 어떤 위성이 그 이상으로 가까워지게 되면은 이제 조성력이라고 하는 중력과 이제 원심력 여러 가지 힘들의 복합에 의해서 얘네가 균열이 일어나고 깨져서 뭐 고리를 만든다더라 하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지구형 행성들이 가지는 그런 한계가 좀 많이 작아서라고 해야 되나? 작고 위성이 얼마 없어서 고리가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네는 고리가 있다. 그 다음에 위성의 수. 지구의 위성은 달이죠. 자, 수성의 위성은 없어요. 금성의 위성은 기억나지가 않고 화성의 위성 중에 하나가 포에베였나 했을 거예요. 포에베. 근데 위성의 수가 많아야 한두 개. 뭐 하나에 두 개. 거의 없거나 한두 개. 근데 목성의 행성은 위성이 엄청나게 많다. 쌤이 이걸 굳이 적는 이유는 뭐 이런 식으로 태양계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 행성들의 특성을 알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지구의 형성과 생명체 탄생. 자, 이제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원시 행성들 만들어지는 것까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얘네가 점점 커져서 원시 지구를 만들었어.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원시 지구가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초기 상태에서는 미행성체가 계속 충돌했을 거야. 그럼 매우 뜨거웠겠죠. 그럼 열 때문에 이 뜨거운 마그마의 바다가 있었을 것이다. 얘네가 고체 상태가 아니라, 이 암석들이 고체 상태가 아니라, 암석과 금속들이 고체 상태가 아니라 액체 상태로 존재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암석 성분과 금속 성분이라고 했는데, 자, 규소랑 산소는 철과 니켈에 비해서 밀도가 어떤가요? 낮죠. 밀도가 작죠. 그리고 철과 니켈은 규소, 산소보다 밀도가 크니까 밀도 차이에 의해서 점점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상대적으로 가벼운 애들은 위로 떠올라서 멘트를 형성하게 되고, 철과 니켈처럼 상대적으로 무거운 애들은 지구 중심으로 가라앉아 핵을 형성하게 된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밀도가 큰 애들은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애들은 떠올랐어요. 그럼 밀도 차이가 발생하겠죠, 점점. 자, 핵 부분은 어때요? 밀도가 증가합니다. 자, 밀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 마그마랑 파산 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분출된 가스랑 수증기가 지구 대기를 만든다. 가스랑 수증기가 지구 대기를 만든다. 수증기가 핵심이에요. 지금 여기 불은 보이죠? 수증기가 핵심이야. 수증기가. 자, 이제 미행성체 충돌이 감소했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발생한 열 때문에 마그마의 바다였다면 얘네가 더 이상 충돌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점점 열이 적게 들어오겠죠. 점점 냉각된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돼? 점점 냉각되니까 액체 상태였던 겉부분이 굳으면서 고체 상태가 된다. 즉 원시지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두 번째, 기온이 점점 지구표면이 냉각된다는 건 결국 기온도 점점 떨어진다는 소리죠. 여기가 충분히 차가워진다면, 대기가 충분히 차가워진다면 수증기 형태로 존재하던 물들이 음결이 일어나서 음결되면서 비로 내리고, 그럼 어떻게 돼? 공기 속에 있던 수증기 덩어리들이 전부는 아니지, 일부분 액체 상태로 내리게 되면 보이겠죠. 뭐가 돼? 바다가 돼. 원시 바다가 된다. 지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제 지각, 멘틀, 뭐 바다, 지구, 행성 전부 앞에 원시 붙이면 돼요. 원시 붙이면 돼. 자, 그 다음 생명체 탄생. 자, 여기 그림에서 네 번째가 되는데, 사실 바다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충돌도 있고 뭐도 있고 지각 변동도 있고 되게 조용하면서도 다채로우면서도 시끌벅적한 그런 역사가 이어집니다. 근데 증거가 없어요. 거의 화석도 없고, 당연히 생명체가 없으니까 화석도 없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각 변동에 의한 판의 이동, 그다음에 지층, 애들의 그 암석이나 이런 거의 구성 성분, 그런 걸로 통해서 그냥 되게 단조로웠을 거예요. 아까 뭐 시끌벅적이라 했는데 그건 몇 억 년 기준으로 시끌벅적한 거지. 근데 이제 몇 억 년이 지났어. 이제 미행성체의 충돌도 거의 없고, 달도 이제 안정적으로 그냥 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다에서 이제 뜨끔이지근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합니다. 수억년 이후 단세포 생물이 출현한다. 최초의 생물은 단세포 생물입니다. 이 생물이 점점 진화를 통해서 다양한 생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자, 이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해서 지금 뭐가 필요했나요? 보니까 바다가 필요했네. 바다가 필요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네. 자, 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물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해선 일단 물이 필요해. 근데 이 물이 물 상태로 존재해야 돼. 즉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돼. 얘가 핵심이에요. 물과 액체 상태로 물과 액체 상태. 자,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는 연평균 기온이나 기온이 0도보다는 커야 되고 100도보다 낮아야 돼. 당연하죠. 근데 100도 언저리는 안 돼. 생명체가 탄생하기엔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 변성하는 온도가 대략 40도니까 그거보다 낮아야 돼. 뭐 넉넉하게 잡아서 40도라고 할게요. 그럼 0도에서 40도 부분에 있어야 돼, 기온이. 연평균 기온이 0도에서 40도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죠. 왜냐면은 평균 기온이 0도면은 그거보다 낮은 온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략 20도에서 10도라고 합시다. 10도에서 20도의 연평균 기온. 정확하진 않아요, 지금 이거 추론을 통해서 지금 유추하는 거라서 10도에서 20도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지금 여기 있어.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구가 여기로 멀어지게 돼요. 어떻게 돼요? 자,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의 값이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죠. 줄어들겠죠. 그럼 어떻게 돼? 자, 여기에서 기온보다 여기에서 기온이 더 낮겠죠. 추워지겠죠. 추워지면 생명체가 살 수 있어? 없어? 없어.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마치 수성, 금성처럼.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겠죠, 당연히.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게, 존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이 초기 조건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벨트, 어떠한 대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여기를 골디락스 존이라고 합니다. 골디락스 존. 아마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골디락스 존. 왜 골디락스 존이냐? 외국의 동화 중에 곰 세 마리 어쩌고저쩌고 동화가 있어요. 그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사는 집인데 곰 세 마리가 사는 집인데 하루는 이 곰 세 마리가 밥을 만들어 놓고 나간 거야. 나갔어.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하루 그 곰 세 마리 가족이 밥을 만들어 놓고 뭐 급한 일이 있었나 봐. 잠시 집을 비워두고 나갔어요. 엄마 곰, 아빠 곰, 애기 곰이. 세 명이 손잡고 놀러다 뭐 피크닉을 가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근데 막 주변에서 꾀지지한 몰골에 뭐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소녀 골디락스가 나타납니다. 집을 보더니 맛있는 냄새? 밥이 있겠구나. 얼씨구 좋다 하면서 들어갔어. 자, 들어가서 밥 세 그릇이 있는 거야. 그건 외국이니까 스프겠죠. 밥 세 그릇이 있어. 하나는 아빠 곰 거, 하나는 엄마 곰 거, 하나는 애기 곰 거. 아빠 곰 거를 딱 먹었어. 딱 엄청 뜨거워. 뜨거워서 뱉었습니다. 너무 뜨거운 거야, 아빠 곰 거는. 딱 엄마 곰 걸 먹었어. 차가워. 뱉었습니다. 왜 아빠 곰 게 뜨거웠고 왜 엄마 곰 게 차가웠냐? 이유는 거기서 안 말해줬지만 아마 아빠 곰은 많이 먹으니까 숯불을 많이 줬을 거예요. 뜨거운 상태에서. 근데 많이 담으면 어떻게 돼? 열용량이 크니까 온도가 높았을 거야. 자, 엄마 곰은 왜 차가웠을까? 엄마는 항상 아빠 먼저 자식 먼저 뒷바라지 해주니까 애들 거 퍼주고 아빠 거 퍼주고 자기는 항상 뒷전이잖아요. 그래서 차갑게 식은 숯불을 먹게 됐다. 자, 아기 곰은 어때요? 당연히 아빠 곰 거보단 미지근할 거예요. 엄마 곰 거보단 따뜻할 거고 적당했다. 그래서 이 골디락스가 이 귀여운 아기 곰의 숯불을 다 훔쳐먹고 퍼질러집니다. 이제 다시 화목하게 돌아온 곰 세 마리 가족은 아기 곰이 숯불 먹으려면 애가 숯불 비어 있어. 엉엉 웁니다. 아, 누가 내 숯불 다 먹었어. 근데
바닥에는 아기곰수풀을 다 먹고 대자로 뻗어 있는 골디락스를 보고 아 새로운 간식이 들어왔다 하고 가게 끝납니다. 그래서 골디락스 존이라고 해요.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아서 적당하기 때문에. 원래 과학자들이 그래요. 좀 센스가 이상해. 물리학자들이랑 천문학자들 센스가 이상해요. 여러분이랑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 생각해봐요. 자, 지구와 생명체 구성 성분의 유래. 자, 지구의 구성 성분이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냐? 그럼 일단 지구랑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가 뭔지 생각해봐야겠죠. 이제 주요 원소에 대해서 지금 여기 밑에 그래프가 있는데, 자 일단 얘네는 수소랑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의 구성 비율이 높죠. 일단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얘들만 봐도 규소, 산소, 그 다음에 뭐 철, 니켈 이런 애들이 많아요. 지각의 구성 성분은 지금 산소랑 부소가 대부분이고 핵의 구성 성분은 철과 니켈이 대부분이다. 뭐 나머지는 이제 뭐 마그네슘, 알루미늄, 뭐 기타 물질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생명체는 그거보다 비교적 가벼운 애들이죠. 뭐 산소, 수소도 일부 있긴 하지만 산소, 탄소, 질소, 수소, 인황, 염소, 아르곤 이런 애들은 거의 없고 있을 리가 없고. 자, 수소랑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탄소, 산소까지는 태양과 같은 크기에서. 철까지는 이제 걔네가 만들어내는 뚱어낸 성을 통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자, 이 다양한 원소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양에 비해 매우 적은 양이다. 왜? 우리 말했죠. 우주의 스펙트럼 분석했더니 우주 원소의 질량비가 수소 3, 헬륨 1이었다고. 얘네가 3대 1로 보일 만큼 나머지 원소가 매우 적었다고. 그래서 얘네가 74%, 24%. 그 외에 다른 물질들을 전부 포함한 게 약 2%. 얼마 적어? 매우 적은 양이지만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의 재료가 되었다. 물질의 재료가 되었다. 자, 그래서 어디서 왔냐? 빅뱅 이후 우주 초기 생성된 원소. 수소, 헬륨, 리튬, 기껏해야 베리륨. 그러니까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돼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 원소. 자, 그러면은 뭐 탄소, 질소, 산소, 규소, 철, 그 다음에 그보다 무거운 니켈, 구리 애들, 이런 애들. 자, 얘네는 대부분 태양계 성운 안에 있었다. 얘네 안에 없었으면은 지구에 없었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한 얘기 중 하나예요. 태양계 형성된 이후로 이 태양 중심부에서 만들어지는 헬륨 말고는 새로운 원소가 만들어지고 있나요? 아니에요. 주변에 다른 별이 없어요. 일단 주변에 다른 초신성 폭발도 없어요. 근처에. 뭐 우리 근처에 몇 광년 정도에서 초신성 폭발이 있다면은 새롭게 늘어날 수 있어요. 다만 그걸 관측할 때는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겠지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 성분비는 웬만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고, 태양이 늙어서 적색 거성 형태가 된 다음에 지구를 집어삼키는 순간이 온다면은 달라질 수 있겠네. 그 전까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번 파트 내용 끝이에요. 아, 수업 안 끝내지 마세요. 벌써 끝. 아직 40분인데. 자, 앞에서 했던 얘기 중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할 얘기가 10분 남았으니까 수소행용합 얘기 좀 해봅시다. 네, 싫어요? 수소행용합 듣기 싫다. 손. 오케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할게요. 아, 잘 듣기 싫으면 듣기 싫다고 확실히 표현해야지. 자, 다시 기회 줄게요. 나는 수소 핵융합 과정을 듣는 것이 너무 싫어서 지금은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 손을 들어주세요. 눈에 보이게 손을 들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2명. 과반수를 못 넘었기 때문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수소 핵융합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얘가 한 번의 시퀀스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아, 들어봐봐. 재밌어요. 자, 일단 얘네가 여기 안에 몇 도를 알고 있어요? 1000만 도가 있죠? 1000만 도에서 시작된다며. 그죠? 그럼 얘네가 원자 핵으로 존재할까? 원자 상태로 존재할까? 1번 원자 핵, 2번 원자. 빨리 맞춰요. 빨리 끝나요.
원자핵. 왜 원자핵으로 존재해요? 자, 힌트는 중심부 온도가 1000만 도야. 자, 우리가 38만 년대, 빅뱅 이후 38만 년대 우주의 온도가 3000도가 되면서 전자 포획이 일어나다니. 그럼 반대로 역으로 그 이상으로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은 원자핵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 온도가 1000만 도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전부 원자핵 상태로 존재해요. 자, 그럼 수소의 원자핵은 누구예요? 양성자 하나죠. 자, 수소 원자핵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양성자인데 잠깐만 H 플러스라고 하는 게 낫겠다. 전자가 없으니까. 자, 얘가 있는데 얘 두 개가 서로 만나. 처음에 만나. 그래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양성자가 붕괴했다기보다는 양성자 안에 있는 업커크가 붕괴해서 다운커크가 됩니다. 얘를 좀 길게 설명하는 건 좀 복잡해서 싫어하는데 지금 여기 안에 UUD라면 얘가 UDD가 된다는 건 뭐야? 중성자가 된다는 소리고 수소 원자핵 하나랑 중성자가 만나게 돼서 중수소 원자핵이 됩니다. 중수소 원자핵. 이때 생기는 질량이 에너지로 방출합니다. 에너지로 방출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수소 원자핵 두 개가 중수소 원자핵을 만들 거고 여기서 만들어진 중수소 원자핵에다가 수소 원자핵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근데 그냥 이제 여기서 그냥 결합해. 그래서 헬륨 3가 됩니다. 헬륨 3. 원자수가 3인 헬륨 3가 됩니다. 이거 플러스를 굳이 적어야 되나 싶긴 한데 여기서도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 헬륨 3 두 개가 서로 반응할 거야. 얘랑 얘가 반응할 거야. 자, 얘를 지금 살펴보면은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하나,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하나인데 얘가 헬륨 원자핵이 되면서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양성자 두 개는 어디로 갔어? 튕겨져 나가요. 두 개의 수소가 튕겨져 나간다. 그래서 총 6개의 수소가 들어갔지만 두 개가 그대로 나와서 이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소모된다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원래 관여하는 건 총 6개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수소 핵융합 과정이라고 하는데 수소 원자핵은 애초에 양성자 하나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프로톤 포지트론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PP 핵융합이라고도 해요. PP 순환이었나? 프로톤 포지트론. 포지트론이 뭐냐? 양전자다. 이 과정이 좀 많이 복잡한데 전자랑 양전자가 만나서 쌍소멸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방출시키고 그 에너지가 감마전으로 작동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또 핵 안에서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중요한 거는 4개가 소모된다. 수소 원자핵은 4개가 소모된다. 근데 관여하는 건 6개다. 근데 관여하는 건 2개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에너지가 생기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물어보면은 질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거 통합과학 2에서 2학기 파트에서 그 2학기 파트에 에너지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2학기 파트에서 이제 에너지 전환, 에너지의 전환, 발전과 전환 얘기하거든요. 이 발전 파트쯤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 얘기하는데 여기 했던 얘기 다시 얘기합니다. 수소 핵융합 얘기. 수소 4개가 결합하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든다. 그때 질량이 감소하면서 에너지가 발생된다. 중요한 건 질량이 감소하면서 에너지가 발생된다. 나중에 그 부분 틀린 친구 되게 많아요. 질량이 왜 감소하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왜 감소하는지는 설명 안 해주니까 모르지. 하지만 질량이 줄어든다는 얘기 몇 번 얘기했는데 1학기랑 2학기에서 계속 틀리면 안 됩니다.